요즘 방학이나 또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런데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 자칫 수술이 잘못되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오늘 TV주치 굿닥터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. 성형외과 양두병 박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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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지금 한창 성형수술 처리라고 해야 할까요? 손님들이 많으시죠? 예, 대학 입시하고 겨울 방학 때가 제일 많이 한다 그러죠. 네. 뭐 날씨도 춥고 얼굴도 좀 가릴 수 있고 그러니까요. 예. 네. 그래서 그런 건지 이맘때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피해도 끊이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가요? 뭐 그게 어쨌든 우리과 저희 과 하는 게 뭐 크다 작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삐뚤다 뭐 이런 거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네. 뭐 생기는 문제겠죠. 뭐. 네. 예. 최근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. 판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예, 먼저 지금- 성형 재수술 현황 그랬어요. 예, 그런데 제가 이거 88.4% 가길래 깜짝 놀래가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겁니다.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온 사람들은 뭐 불만 가득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 사람들 중에서 재수술 한 사람이 88.4%고 네. 뭐 나머지는 뭐 재수술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런 통계가 아닌가 합니다. 네. 눈, 코, 유방, 지방 주변, 안면 윤곽 제일 흔히들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. 네. 그만큼 어쨌든 소비자 보호원에 갈 정도로 부작용이 많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. 예. 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? 예, 저희들이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게 이제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는 크다, 작다, 높다, 뭐 짝짝이다, 뭐 이런 게. 근데 누가 봐도 뚜렷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. 예. 네.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눈이나 지금 코 성형이 높은데 부작용이 예. 코 성형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요. 코는 왜냐면은 우리 네. 저희 성형외과 수술도 가장 이제 시작했다 하는 게 한 2000년 기원전 한 2000년 전에 재수나 포로들을 코를 싹둑 잘라버렸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팔뚝에 있는 피부뼈를 이제 이용해서 코를 만들어주는 수술까지 했다는데 그게 뭐 중세에도 또 그런 게 있어서 코 만들어주는 수술이 우리 성형외과의 기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. 코가 1번이군요. 예. 그 사진 보면서 이 예. 부작용 사례 관련 예, 설명 코인데 근데 네. 뭐 저쪽에 서양 사람들 같이 코가 높고 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알맞게 줄여주면 되는데 주로 외부리 코 예, 같은 경우 예, 작잖아요, 서양 사람은. 동양인들은 코가 작으니까 재료를 서가 높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코의 보형물에 이제 부작용 뭐 휜다든지 그죠? 튀어나온다든지 뭐 너무 좀 삐뚤다든지 아. 이런 이게 경우, 어떤 예. 부작용인 거예요? 네, 지금 수술 이쪽으로 전에도? 이렇게 좀 휘어가 있는 것 같으네. 예. 네네. 처음에 재료를 잘못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재료 자체가 구축이 돼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네. 뭐 이런 경우 빼조가 발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재료를 빼고는 자기 조직, 진피나 자기 이제 척도에 있는 근육의 막을 사용해서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그거 삐뚤어져가 이렇게 그렇군요. 제대로 세워줘요. 예. 예. 네, 다음 네. 사진 예, 보죠. 이거 가끔 가다 서양 사람들 이런 거는 거의 드물죠. 짧고 뭐 자기들 관상 가들한테 가니까 늙어서 돈이 센다. 뭐 구멍이 크면은 이제 예.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 오는데 보이면요. 짧고 넓고 콧구멍도 큰 경우에 그죠. 좀 길게 해주고 콧구멍도 좀 줄여주고 뭐 네. 그런 게. 근데 왼쪽은 예.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조금 좋지 않지만요. 이게 예. 또 기능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. 이렇게 되면.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좀 감기 같은 거는 잘 들리겠죠. 아. 그죠? 예, 외부 노출이 심하고 빡빡. 근데 이게 만약 이 정도인데 예전같이 중세같이 코를 싹 잘랐다고 보세요. 너무 끔찍하죠. 그죠? 그러니까 네.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도 코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. 야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왠지 이렇게 쓸려 있으면 삐뚤어져 있으면 숨도 쉬기 힘들 것 같고 예.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예, 같은데. 코뼈 자체가 삐뚤어져가 있든지 코에 이제 가운데 연골이 휘어가 있으면 한쪽 구멍이 거의 막힐 정도거든요. 예. 네. 그러다 보면 숨쉬기 답답하고 밤에 코 고는 경우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기능상 어려움들이 장애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부작용 피해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하는 게 그렇죠. 좋을 예. 것 같은데요.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? 시기는 뭐 어쨌든 생기면 바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뭐 길게 끌고 하지 예. 말고 그죠? 네, 네. 예.
수술을 받은 후에 본인이 느끼는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, 예. 근데 코 수술은 말이에요. 이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실 태어날 때부터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예. 사고를 당해서 코가 부러졌거나 하면은 그렇죠. 또 받을 때가 예. 있잖아요. 성형외과 하는 학문 자체가 이제 선천적 기형혈을 고치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. 네, 네. 이 경우 같으면 언챙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언챙이 때는 코가 항상 이렇게 털어지게 되가 있습니다. 네. 삐뚤어진 코를 맞춰주는 건데 네. 이런 경우는 코 뼈도 골절시켜주고 뭐 발아주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한목에 해줘야 됩니다. 예, 뭐 미용이 목적이든 재건이 목적이든 예. 수술을 결정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예. 뭐, 어쨌든 자기 마음을 먼저 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게 크다, 작다, 뭐 높다, 낮다, 이런 어떤 망가짐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방향을 잘 정해주면 해주는데 이게 본인이 가끔가다 하고 난 뒤에 자기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이런 부작용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은 뭐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? 주의해야 되죠. 정확한 예.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되도록이면 코는 코의 경우에 가장 흔한 게 보형물에 대한 부작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요즘 추세는 보형물을 거의 안 쓰고 되도록이면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을 사용하는 추세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왜냐면 서양 사람들 그 자기 코가 큰 경우에는 큰 걸 알맞게 줄여주면 되니까는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. 근데 우리 경우에는 코가 낮기 때문에 이걸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데, 네. 뭐 자기 진피나 갈비뼈에 연골을 뗀다든지 아니면 척두 근육을 막을 사용하든지 해서 자기 조직을 해주는 게 가장 문제가 적습니다. 근데 단 이게 좀 수술 시간이 길고 네. 좀 까탈스러운 게 문제지만은 길게 보면은 자기 조직을 사용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이제 혹시 그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은 일단 이렇게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그럼요. 이런 네. 진행들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